그러면 이제 고1 수학 안 잘 거야? 그래요. 잘 봐요. 그러면 고1 수학 조립제법에 대해서 보죠. 뭐 증명해줘요. 궁금. 그래요. 한번 일단 조립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립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게 언제 쓰느냐? 언제 쓸까요? 다항식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우리가 씁니다. 다항식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데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1차 다항식 1차? 1차가 무슨 소리야? 3차, 4차 뭐 다 쓸 수 있죠, 사실. 그죠? 1차, 2차, 3차, 4차 뭐 쓰려면 다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일단 개수를 잘 훌륭합니다. 역시 정원이 굉장히 훌륭해요. 개수를 이용해서 씁니다. 개수를 잘 비교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조립제법이에요. 법. 어떻게 보면은 공식 같은 거라서 좀 외워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워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카카가 말하는 것처럼 그 나누려는 게 1차일 때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일지 모를 거예요. 나누려는 게 1차일 때만.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죠. 나누려는 게 1차일 때만. 일단 써놓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뭐, 제수인지 피제수인지 뭔가 있었어요. 그죠? 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치, 나누려는 게 3차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3차면 안 돼요. 1차일 때만 적용시켜 놓은 게 바로 조립제법이에요. 사람들이 1차로 나눌 때만 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나 3차로 그거는 이제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일단 보통 여러분들이 이 다항식을 나누는데 목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냥 노가다로. 그죠? 일단 노가다로 한번 한 문제 풀어볼까요? 노가다로. 예를 들어서 x 3승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x 빼기 2로 나누세요. 그때의 목과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노가다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방법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노가다. 노가다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방법. 노가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x 3승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노가다 해서 x 빼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x 제곱해서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짠 그죠? 그래서 6x 제곱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요거까지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6x 제곱 마이너스 12x 되면서 11x 플러스 5 그죠? 그러면서 플러스 11 하면 11x 마이너스 20이 돼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27로 마무리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딴따라단딴 몫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고요. 그죠? 나머지는 27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좀 어려웠던 단어가 있었죠? 어려웠던 단어. 뭐가 어려웠냐? 나누려는 게, 뭐야, 왜 이래? 왜 안 나와? 나누려는 게 1차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조립제법은,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나누려는 게, 요거인 경우에만 x 빼기 2, 1차식이죠, 그죠?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빼기 2가 아니라 x 3승이래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조립제법은 그 나누는 숫자가 1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도 이따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원아. 나누려는 게 1차일 때만이라는 게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어려운 소리 아니죠? 1차식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조립제법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을 써서 한번 똑같은 문제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일단 외우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봐야 돼요. 뭐 답이 없어. 일단은 그냥 봐야 됩니다. 그냥 봐야 돼요. 일단 조립제법을 쓰기 전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나누는 숫자가 x 빼기 2였고, 그죠? 나누는 숫자가 x 빼기 2였고요. 나누는 숫자가 x 빼기 2였고, 몫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고요. 나머지는 27이었으니까 검산식에 의해서 검산 알죠? 검산, 그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에다가 x 빼기 2에다가 플러스 27을 한 값이 바로 4x제곱 빼기 x 플러스 5가 된다.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분수면요, 그것도 할 거예요. 분수면요, 그것도 할 겁니다. 이따가 할 거예요. 기다려, 정원아. 조금만 천천히 봐야지 다 알 수 있어요. 분수까지도 할 겁니다. 자, 일단 요 말 이해되십니까? 이거 당연히 성립하겠죠? x 빼기 2로 나눴고요. 몫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고 나머지가 27. 그래서 그걸 검산식 초등학생 때 했던 거 있죠? 초등학생 때 했던 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나머지 하면은 요 녀석 나오는 거. 그쵸?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아까 말했지만 조립제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함께 같이 볼까요? 이 조립제법입니다. 하는 방법이라서 일단 외워야죠. 뭐 그죠? 외워야 됩니다. 자, 이 녀석 조립제법 쓰는데 아까 말했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무엇을 이용한다? 개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잘 비교해 줄 겁니다. 개수를 이용해서. 참, 개수가 뭔지 알죠? 애봉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일단 개수를 나누고자 하는 숫자들의 개수를 이렇게 씁니다. 3차식의 개수는 1, 2차식의 개수는 4, 1차식은 마이너스 1, 상수항은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숫자, 나누고자 하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2라는 값이겠죠. 2라는 값을 여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 공식. 증명은 이따가. 이건 공식입니다. 따라 하세요. 1을 그냥 내려요.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을 합니다. 1은 2. 그죠? 그 두 숫자 더해요. 4, 2, 6. 또 2, 6, 12 곱합니다. 내려올 때는 더해줘요. 11. 두 숫자 곱합니다. 22. 내려올 땐 더해줘요. 27. 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지금 숫자가 1, 6, 11이 나왔고요. 그리고 2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 숫자는 이 개수랑 똑같죠.
1, 6, 11.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27. 여러분들이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거를. 1, 6, 11 더하기 27. 이걸 찾은 거야.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조립제법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저걸 찾을 수 있게 한 거야. 알겠죠? 저걸 찾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1, 6, 11이라는 게 나온 게 뭐냐? 이거는 2차식의 개수를 찾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 친구 6이라는 숫자는 1차식의 개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요거는 상수항이구나 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나온 이 숫자는 나머지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 다 찾은 거야. 몫이 뭡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몫이 되겠죠. 몫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7이 되는 겁니다. 27. 그런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조립제법을 보고 완벽한 식도 찾으면 더 좋아요. 완벽한 식. 완벽한 식이 뭐냐? 2라는 숫자는, 이거 중요합니다. 정훈아 잘 들어. 아까 그 분수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분수랑. 이 2라는 숫자는 2라는 녀석을 인수로 갖는 거죠. 인수.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몫을 써주고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고요. 나머지 27을 한 게, 이게 뭐랑 같더라? 요 개수인 x 3승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같더라.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정원아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 눈 아프게 하늘색으로 긋습니다. 눈 아프죠? 요거를 기억해야 돼. 이거를 꼭 기억해야만이 이따가 분수할 때도 기억을 해요. 분수할 때도. 사실 아까 카카가 말했지만 이 조립제법이라는 건요. 이 조립제법이라는 건 아까 카카가 말한 대로 1차식 식으로 나눌 때인데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만든 건데 하나 더 있다면 x 그 1차식 이 1차식의 개수가 1인 경우로 이 조립제법을 만든 거예요. 조립제법을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 나누는 숫자에 1차식이 있는데 그것의 개수가 1인 경우로 이 조립제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원이가 이야기한 선생님 분수인 경우에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1, 2, 3 초딩들 진짜 이거 아직도 초딩들이야. 똑같은 문제를 그럼 분수로 한번 해봅시다. x 3승 플러스 4x 제곱 빼기 x 플러스 5 나누기 이번에는 3x 빼기 6이라고 할까요? 자, 똑같은 숫자를 나눠요. 잘 집중해요. 똑같은 숫자를 나누는데 조립제법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잘 봐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이 나누는 숫자가 0이 되게 하는 x 얼마입니까? x가 2가 된다면 3x-6은 0일 거예요. 그죠?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까는이래. 아까도 2로 하지 않았습니까, 쌤? 2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x 빼기 2였는데요. 그죠? 근데 이 친구도 3x 빼기 6인데 그럼 액조 앞에다 또 숫자 2를 써야 됩니까? 그렇죠. 또 2를 써야 돼요.
2를 써야 돼. 일단 보세요. 일단 보세요. 똑같이 합니다. 결과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 개수들을 이렇게 써놓고 짠 그은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쓰겠죠. 당연히 2를 씁니다. 그럼 결과가 또 어때요? 1 내려오고 처음 보니까 합니다. 이 1은 2 내려올 땐 더하고 이렇게 곱하면 2, 6, 12 똑같은 짓 더합니다. 22 더합니다. 27 이렇게 됐어요.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것도 2차식의 개수 1차식의 개수 상수항 나머지 선생님 아까랑 다 똑같은데요.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조립제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누는 숫자의 개수가 1인 경우로 조립제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1인 경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이 숫자 2라는 숫자는 이 조립제법을 거쳤다면 그냥 이걸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걸로 한 거예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 더하기 27 여러분들은 조립제법을 쓴 거는 이걸로 푼 겁니다. 여러분들이 3x-6으로 한 게 아니에요. 3x-6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3x-6으로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럼 조립제법을 쓰면 x 빼기 2로 나눈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식을 살짝 바꾸면 돼요. 식을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몫은 3x-6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몫은 3x-6입니다. 기억하세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3을 곱해요. 3을 곱합니다. 그렇죠. 우리 카카가 똑똑하네요. 3을 곱해요. 근데 3을 곱하면 이 식 전체가 변해버려요. 근데 식은 그대로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식이 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도 내가 임의로 곱합니다. 이유가 뭐냐? 곱하면 어차피 나눠지기 때문에 이 식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였다? 몫이 3x-6인 걸로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3을 곱해준 겁니다. 알겠죠? 3을 곱하면 그러면 3x-6이 되고요. 3분의 1 그대로 있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 플러스 27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3x-6으로 나눈 몫이 뭐더라? 요거라는 거죠.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 3분의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라는 게 내가 찾고자 하는 몫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 이해가 안 됐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정원이 큰일인데? 겁나 힘들게 이야기했구만. 이해가 안 됐어? 어디서 이해가 안 됐어, 정원아? 우리 카카는 이해했나요, 혹시? 시계 3x-6 빼는 거? 뭘 빼? 갑자기 안 뺐어. 검산시계? 그래요. 검산시계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요거를 봐. 요거를 잘 봐요. 정원양 잘 봐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줄게요. 그럼 내가 정원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x3승 플러스 6x 아이고 자 어떤 숫자인지 몰라요. 어떤 숫자를 나눴습니다. 나눴어요. 뭐로 나눴냐? 2x-1로 나눴다고 칩시다. 2x-1로 나눴다고 쳐요.
그러면 몫이 나오겠죠? 몫이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이 네모라는 식을 2x 빼기 1로 했더니 몫이라는 녀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고 칩시다. 나머지는 1이 나왔대요. 그러면 검산식에 의해서 네모라는 이 숫자는 그죠? 네모라는 숫자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고요. 그리고 곱하기 2x 빼기 1 플러스 1이죠. 요거 이해됩니까? 또 뮤직이 없으면 심심하죠. 이 검산식은 이해되니? 정원아? 그죠?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검산식, 그냥 이거는 이 방법은 그냥 나눗셈 노가다. 아까 했던 그냥 노가다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립제법을 한다. 조립제법을 한다 칩시다. 조립제법을 한다 치면 이 네모라는 숫자에 개수가 무언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무언가 있고 그럼 여기 숫자는 뭐 들어가야 돼? 정원아? 대답 한번 해봅시다. 저 물음표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2분의 1, 그렇죠. 이 네모에는 2분의 1이 들어가요. 그죠?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 4, 5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런 느낌이 돼야 돼. 정원아. 그런데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2분의 1을 2x 빼기 1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x 빼기 2분의 1로 인식한단 말이야. 조립제법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외우가 아니라 그래서 이따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은 이게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거야. 이거 증명을 안 알려주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알고 일단은 이렇게 아세요. 조립제법은 1차식의 개수가 1인 경우인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식의 개수가 1인 걸로 만들어졌어요. 조립제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립제법에 쓴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걸로 인식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대답을 또 기다려야죠. 안호이군 왔네. 안녕. 힘들다. 말 많이 하니까. 정원이 나갔니? 왜 대답이 없어?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이거 큰일인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지. 왜냐면 증명을 모르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냥 봐 일단. 이게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가드나. 증명을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자, 조립제법이란 친구는 이 2분의 1을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했죠. 일단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x 빼기 2분의 1에다가 요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더하기 1 요거잖아요. 그죠? 조립제법을 풀었다라는 건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로 나눈 게 아니라 2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 숫자를 바꿔줘야 돼. 사기를 쳐야 돼. 어떤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사기를 쳐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에다가 앞에다가 2를 곱하고 근데 뜬금없이 2를 곱하면 전체 식 자체가 변해버리니까
2분의 1도 곱해준다라는 거지. 그럼 전체 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우리 카카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2를 곱했는데 2는 여기다가 주고 2분의 1은 그냥 앞에 써놓고 2분의 1하면 2x-1이 되고,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된다면 정원이가 시간이 좀 된다면 이 두 식을, 요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서로 같아요. 결국 같은 말이다 라는 거죠. 결국 같은 말이다. 그래서 2x 빼기 1로 나눈 몫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라는 거지. 이게 몫이. 아니, 나왔습니다, 정원이. 해보면 다르게 나와요? 그럴 리가 같지 않을까? 애초에 2x 빼기 1로 나눴는데 말해요 계속. 그래요. 좋습니다. 왜 하고 나니까 앞에 2분의 1이 붙음. 그래요. 이제 증명해 줄게요. 그러면 증명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조립제법을 어떤 놈이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었길래 이렇게 빡치게 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좋은 말 쓸라 그랬는데 이해 못하니까 내가 열받네. 2만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보도록 하죠. 자, 보도록 하죠. 어딨어? 내가 넓은 데다 안 썼네요. 자, 조립제법 증명을 보면 알 겁니다. 증명. 자, 증명을 드디어 보죠. 증명이라는 건요, 일단 조립제법이 x,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숫자를 나눕시다. 뭐로? x 빼기 알파로 나눠봅시다.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 요게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 때 x 빼기 알파인 1차 식의 개수가 1인 걸로 만듦.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이 1차식의 개수가 1인 걸로 만듦.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노가다로 보여줘야겠죠. 일단 노가다로 하는 식으로 보여준다면 요건데, 그죠? 요건데 x 빼기 알파죠. 사실 몫이 누군가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편의상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죠? 그 나머지는 라지 r이라고 할까요? 나머지는 라지 r이라고 하면 검산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한 검산식에 의해서 ax 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요거는 몫인 x 빼기 알파 그리고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플러스 라지 r 이해되죠? 여기까지도 이해될 거라 생각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같아야 되는 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어떻게 한다? 3차식의 개수를 다 갖고 오죠. A, B, C, D. 아이고 배고파. 자, 그리고 정원아, 네모에 뭐 들어갑니까? 대답하시죠. 알파, 그렇죠. 좋습니다. 알파로 갑니다. 그죠? 공식대로 가겠습니다.
내려오면 A 곱하면 뭐예요? A 알파, 그죠? 그 다음에 더하니까 A 알파 플러스 B가 되고요. 또 알파를 곱하네요, 그죠?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고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더하는 거니까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A 알파 3승 플러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머지가 A 알파 3승 플러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D가 되더라. 알겠죠? 알겠죠?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겁니까, 지금? 우리 목표 까먹으면 안 돼요. 조립제법만 주구장창 하다가 목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이 몫에 해당하는 PQR을 표현하고 싶은 거였죠. 몫에 해당하는 PQR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몫에 해당하는 PQR을. 근데 뭔가 좀 증명이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녀석을 전개하면, 너무 복잡해진다. 나 증명 괜히 한다 그래서 이래서 안 하려 그랬는데, 이 녀석 전개하면 너무 많아. 이거 해야겠냐? px 3승, 그죠? 갑니다. 천천히. px 3승 플러스 qx 제곱 플러스 rx 마이너스 p알파 x 제곱 마이너스 q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r,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지 r까지 됐죠? 녹화 중이죠. 네, 녹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개수가 같은 것끼리 합니다. 이거 3차식은 혼자네요. 3차식은 혼자, 그죠? px 3승 됐죠? 그리고 제곱인 친구 여기 두 개 있네요. 요거랑 요거. 그러면 플러스 q 마이너스 p 알파 x 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x인 친구 플러스 r 마이너스 q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r에다가 요거. 오케이. 근데 이 주어진 식이랑 요 주어진 1번식이랑 이거 2번식이랑 어때야 됩니까? 1번식과 2번식은 서로 같아야겠죠. 그죠? 1번식과 2번식이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2번식이 뭐였냐?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였죠. 이거니까 이 둘의 개수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두 녀석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얼추 다 왔어. 그러면 P는 A죠. 왜? 요거랑 요거에 의해서, 그죠? P는 A입니다. 그리고 Q 빼기 P 알파는 B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지금 이걸 뭐 한 거냐면, 이게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일단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R 요거죠. R 마이너스 Q 알파는 C. 그렇죠? 초록색으로 마지막 상수항 알파 R 플러스 라지 R은 D.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A 대신 P라고 쓸 수 있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P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P. 그죠? 그리고 P가 여기 이 두 번째 식에서 P가 얼마에서 A였죠? Q라는 녀석은 이 녀석 넘어가면 B 플러스 A 알파 이게 뭐다? Q다. 그리고 이 녀석은 뭡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뭐 이렇게 많아. R 남기고 다 넘어가면 C 플러스 Q 알파예요. 그죠? 근데 Q는 뭡니까? C에다가 Q가 이거죠. 플러스 B 플러스 A 알파에다 알파. 이런 식으로 하면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돼서
요거에 요건데 이게 요거라는 거. 요게 R이죠. 이거는 생략. 알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어떻게 잡았습니까? 네, 맨 처음에 목과 나누는 숫자와 몫을 요렇게 잡았어요. 그죠? 이게 핵심이야, 사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렇죠. 이 조립제법을 만든 사람의,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요렇게. 1차식인 걸로. 근데 이거를 내가 말해줘도, 정원이는 아마 왜 2분의 1을 왜 씁니까, 선생님? 이럴 거예요, 진짜로. 그죠? 내가 이거를 굉장히 힘들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는, 선생님 왜 2분의 1을 왜 씁니까? 그죠? 그래서 정원이는 사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잘 못 쓰고 있는 거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 공식을 이해 못했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정원이는 공부를 한 거냐. 예를 들어서. 자, y는 ax 플러스 b. 아, 니네 지금 아직 그거 안 배웠구나. 아, 이거 1차 방정식에서 그거 안 배웠네. 거리 공식 안 배웠죠? 안 배웠구나. 그럼 뭐가 좋을까? 곱셈 공식으로 적용을 하죠. 지금 정원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마 곱셈 공식을 쓰겠죠, 당연히. 곱셈 공식이래. 근의 공식을 쓸 거예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뭡니까?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답을 찾을 거야, 그죠? 그래서 2분의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4, 16 마이너스 4, 24 이런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근의 공식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정원이는 어떻게 쓰는 느낌이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x제곱은 4x 빼기 6입니다. 이것의 근을 구하세요. 요라고 했을 때 그냥 정원이는 A에 해당되는 게 1이고요. B가 4고요. C가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지금 사실 정원이가. 근의 공식이라는 건 기본이 이런 형태일 때 풀어야 돼요. 이런 형태일 때, 그죠? 이게 기본형이 이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의 공식은, 그죠? 이거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정원이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정원이 상태가 이것의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꼴로 안 바꿔주고 그냥 이거 앞에 있는 개수들만 갖다가 이렇게 써서 근의 공식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조립제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정원이는. 이 말도 했는데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를 겁니다. 사실 더 설명해서 이해시켜주고 싶은데 힘들어서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립제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마 정원이 빼고 다들 알 것 같습니다. 정원이 빼고 다들 알 것 같고 조립제법의 핵심은 뭐다? 조립제법의 핵심은 나누려는 게 1차일 때만, 그죠? 1차일 때 개수를 잘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증명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증명 몰라도 돼요. 초반에 알려줘도 됐었는데 왜 마지막에 알려주냐? 그래도 한 번쯤은 보면 좋아요. 한 번쯤은 보면 좋습니다. 공식입니다. 말 그대로 조립제법을 저거 증명과정 유도하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조립제법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